네, 지난 강의까지 그 디지털 FR 필터와 그리고 윈도우를 이용한 FR 필터 설계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는 또 다른 방법인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FR 필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옵티멀 메서드라고 그러는데요. 자, 최적화법, 최적화 방법, 어떻게 이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한, FR 필터 설계법입니다. 자, 이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일단 손으로 할 수 없고요.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 그림에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필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필터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리플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스탑밴드에도 리플이 있는,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실제 설계 필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과의 차이, 이 오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오차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리플 크기, 여기 리플 크기 이렇게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써보자면 여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값과 그리고 실제 필터의 차이죠. 이 차이가 오류인데 에라인데요. 이 에라에다가 우리가 실제 설계할 때는 설계 팩터로서 주파수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다르게 주면 이 리플의 양을 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의 양을 조절을 하는 어떤 팩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도록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적화 방법, 최적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만을 이용을 하겠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팍스 맥클러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팍스이란 사람과 맥클러런이란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어떤 에라, 이러한 에라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고요. 네, 팍스 맥클런 알고리즘. 그거를, 매틀랩 또는 옥타브에서 함수로 만든 것이 이 레메즈라는 함수입니다. 이 레메즈. 그래서 이 레메즈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다른 어려운 점 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봤던 윈도우 방법은 FIR1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주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레메즈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n-1이 필터의 차수입니다. 자, 그리고 F가 바로 그 경계 주파수 벡터입니다. 경계 주파수 벡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 그럼 바로 여기가 이제 패스밴드와 스탑밴드를 가르는 경계 주파수가 되겠죠. 요 주파수를 이제 F라고 우리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0과 1 사이의 값이고 1은 2분의 fs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이건 FIR1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A는 진폭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크기를 얼마로 줄 거냐? 여기 1, 여기 0 이런 식으로 크기를 주는 값입니다. 뒤에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리플의 크기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줄 때는 이 W라는 옵션으로 우리가 줄 수 있고, 만약에 옵션을 안 주면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F타입이라는 거 필터 타입인데요. 밴드패스 쓸 거냐, 힐버트를 쓸 거냐, 디퍼런시에이터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쓰게 되면은 로우 패스 필터, 그런 것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덴시티라는 것이 이제 정밀도를 얘기를 하는데, 최소값은 16이고, 여기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좀 더 그 에라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계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우선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만 설명하면 뭔지 잘 모르니까 실제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기 전에 우선 이 레메즈라는 함수 옵션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양이 주어져 있어요. 다음 사양을 만족하는 로우 패스 FR 필터를 최적화 방법으로 설계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통과 대역은 0에서 500Hz, 천이 대역이 200. 자, 이렇게 아까 윈도우 방법과 좀 차이점은 이 천이 대역폭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아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안 됐었죠. 이 천이 대역폭 조절하려면, 윈도우 자체를 바꿔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필터 차수 31차, 샘플링 주파수는 5000, 자, 리플은 통과 대역과 정지 대역이 동일한 비중으로 해라. 자,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스펙을 줬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샘플링 주파수가 500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2500까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2500Hz. 샘플링 주파수의 반이죠. 그 다음에 통과 대역이 0에서 500이니까요. 대략 한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가 통과 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 대역이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이 대역이 200이니까 여기 700까지가 천이 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준 스펙은 이렇습니다. 500까지 통과, 그 다음에 70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옵션은요, 일단 여기 N은 필터 차수니까 31로 그냥 주면 될 거고, 이 F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자, F는, 경계 주파수라 그랬었죠. 이 경계 주파수인데, 이 500, 700 이런 걸 바로 주는 게 아니고, 500이 이제 정교화되니까, 사실은 2500분의 500, 그 다음에 여기는 2500분의 700, 그리고 여기 2500이 이제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여기가 처음에 0이니까요. 자, 0과 2500분의 500, 그 다음에 2500분의 700, 그 다음에 1. 이렇게 경계 주파수를 줘요. 그리고, 요게 이제 F고요. 여기 A 있죠, A. 요 A는 어떻게 주냐면, 자, A는 이 경계 주파수에서의 값을 줍니다. 그래서 0이라는 주파수에서는 지금 여기 1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냥 1로 주시면 돼요. 얘가 1이고요. 여기 500분의 2500. 바로 요 주파수에서는 얼마예요? 여기도 1이죠.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00Hz.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2500분의 700인데, 여기는 0으로 주면 되고요. 마지막 여기도 0으로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세트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하나를 설계를 하는데, 이제 경계 주파수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천이 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4개의 주파수를 주고 각 주파수에서의 크기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요게 F와 A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옵션이니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수, 필터 차수 N은 31로 했습니다. 자, 필터 차수죠.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를 FS는 5000이라고 원래 스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000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2500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 FS를 2로 나눈 값,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2500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이 샘플링 주파수가 바뀌었을 때 또 그 값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명하고요. 여기까지는 앞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 주파수 F인데, 그냥 EF라고 쓰겠습니다. 자, 경계 주파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0, 그리고
500을 NQ로 나눈 값, 700을 NQ로 나눈 값, 그리고 1, 이 경계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각 경계 주파수의 진폭 A는 0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요 500Hz일 때도 1이었고 700Hz일 때는 0, 1일 때는 0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 레메즈 함수 쓸 때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필터 계수 계산하는 건 여기서부터 똑같습니다. 자, B equal 레메즈 n-1, EF 여기 경계 주파수 그리고 진폭 A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계수가 계산이 됐어요. 계수 B가 이제 계산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그림 그리는 부분이에요. 앞에하고 동일합니다. H, F는 FREQZ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을 계산하는 함수였죠. B, 1 그 다음에 512개 그 해상도로 그리고요. 5000 이 부분 이제 샘플링 주파수인데 이 자리에다가 뭐 그냥 FS라고 넣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플롯 그리고 F, 20 로그 10 ABS H 데시벨 단위로 우리가 진폭 응답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이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31차로에서, 우리가 500Hz, 그쵸? 여기 500Hz면은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700Hz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700Hz 여기, 예. 거의 1200대여까지 잘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잘 설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방법과는 달리 이 최적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1200의 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을 짜서 꼭 뭐 700으로만 하지 말고 이 값도 좀 바꿔가면서 해보면 그래프를 그때그때 그려보면은 1200의 폭이 달라진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딱 이 프로그램만 이렇게 해보지 말고요. 값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시죠. 다음 건 이제 밴드패스 필터인데요. 자, 다음 사용을 만족하는 밴드패스 FR 필터를 최적화 방법으로 설계하시오. 그랬습니다. 선형 이상을 해라. FR 필터니까 선형 이상은 당연히 될 거고요. 자, 통과 대역은 1에서 2km, 천이 대역은 200Hz, 그 다음 샘플링 주파수가 10kHz다. 자, 여러분도 이 레메즈 알고리즘을 주기 위한 이 옵션들 있죠? 이 옵션을 한번 이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선, 샘플링, 이 마지막, 여기 1에 해당되는 샘플링 주파수가 10kHz니까요. 10kHz니까, 여기, 우리가 1에 해당되는 값,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샘플링 주파수의 반이니까 5kHz죠, 5kHz. 5kHz. 그쵸? 5kHz가 1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통과 대역을 1에서 2로 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1kHz와 2kHz가 통과 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kV분의 1kHz니까요. 자, 5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5분의 2가 되겠죠. 네. 근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NQ,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먼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이 대역이 200Hz라 그랬거든요. 200Hz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200Hz면, 여기가 1kHz인데 여기가 200Hz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는 800Hz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2kHz에다가 200을 더한 2200Hz가 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엣지 프리퀀시 줄 때 몇 개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이 경우는요, 여기 처음에 0이라는 주파수 줘야 되고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에 1로 끝나야 되죠. 그리고 1은 여기니까요.
자,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 줘야 되냐면 800에 해당되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1kg에 해당되는 이주파수. 그 다음에 2kg에 해당되는 이주파수, 이주파수.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NQ를 구했다 치고요. 자, NQ는 FS 나누기 2가 돼 있다 치고, 이걸 써보면요. 먼저 800에 해당되는 것부터 쓰면요. 자, 800 나누기 NQ.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는 1000 나누기 NQ. 그 다음에 여기는 2000 나누기 NQ. 그 다음에, 좀 너무 좁은데, 요 사이에다가 써야죠. 2200 나누기 NQ.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포인트를 주면 되죠.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A 값. A 값도 6개가 들어가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는데, 요 값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지금요. 경계 주파수가 6개니까 A 값도 6개 나와야 되겠죠? 먼저 여기 0에 해당되는 거 한번 써보세요. 0, 주파수 0일 때 값이 얼마예요? 0으로 줘야 되죠? 네. 자, 첫 번째 경계값 800일 때 값 얼마예요? 여기서 보시면 0이죠? 0. 1000일 때 경계값, 그러니까 1001kg를 칠 때는 이번 여기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 1. 그래서 1. 그 다음에 2000일 때, 2kg를 칠 때 값은요? 여기 또 1이죠? 네. 그 다음에 2200. 여기 이 주파수, 요 주파수일 때 값 얼마예요? 네. 0이죠? 0. 여기는 0. 이렇게.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프로그램을 쓸 때는 바로 이렇게 F와 A를 주고 사용하면은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자, 필터 차수를 지금 얼마를 하라고 사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41차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를 10kHz, 그 다음에 NQ를 2분의 FS, 그리고 EF 경계 주파수를 앞에 이제 했듯이 0, 800 나누기 NQ, 1000 나누기 LQ, 2000 나누기 LQ, 2200 나누기 LQ, 1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진폭값을 줬어요. 그리고 레메즈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을 계산하라고 했고 플롯을 다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요, 요 실제 이제 화면을 잡은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warning, 레메즈 했고 failed to convert 했고 returned filter may be bad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에러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뭐가 좀 잘못됐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1000에서 2000까지 통과시키고 나머지 통과 안 시키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렇죠?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필터의 차수가 41차라고 했는데 이 41차를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진 필터를 구하기가 힘들다.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차수 n이라는 거는 n 값이 크면은 클수록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n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간단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n 값이 크면은 복잡한 일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거의 의미는 이상적인 필터에 가깝다. 이상적인 필터에 좀 더 근사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게 이건데 굉장히 이거에 가깝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런 필터를 만들고 싶으면 n을 크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걸 만들고 싶다. 그럼 n을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n이 커야 되고 이거는 n이 작은 경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양에서 요구하는 걸 41차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필터의 차수만 51차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결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계를 할 때, 물론 이 필터 차수를 뭐 예측하는 그런 논리적인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일단 적당한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보고, 사실 이 필터 차수 n은 우리가 설계 사양을 만족하면은요, 사양 만족하는 n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n 값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필터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양을 만족하는데 더 복잡한 걸 써봤자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만족하는 n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쓰는 것이 포인트고요. 지금 이 필터에서도 n은 이제 51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49는 되는지 또 48은 되는지 점점 줄여가면서 아까 41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1과 51 사이에 또 되는 게 있는지 봐서 성공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구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이 밴드패스 필터 최적화 방법으로 설계하시오라고 또 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사양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형이상이고 통과대역은 이고 천이대역, 뭐 샘플링 주파수 아까하고 비슷한데요. 여기 추가가 된 조건이 있어요. 추가. 패스밴드 리플은 1dB 이하,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 스탑 정지대역 어테뉴에이션이 45dB 이상.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예. 최적화 방법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다른 거하고는 다 이제 똑같아요. 이 그림, 경계 주파수 같은 건 똑같으니까 따로 도시를 하지 않겠고, 여기가 이제 1kH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2kH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리플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런 리플이 있고, 또 여기서 이런 리플이 있는데요. 자, 이 사양에서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45dB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패스밴드 어테뉴에이션은 여기가 1dB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레메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이 데시벨 단위로 바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식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패스밴드 리플은 AP라고 하고 요거 20로그 어쩌고의 실제 값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값을 구할 때는요, 델타 P는 10에 20승 AP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손으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옥타브에서 할 수 있고요. AS, 이게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인데, 이것도, 실제 소수점 달린 숫자로 구할 때는요, 10의 마이너스 20승분의 A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해봤더니, 델타 P는 0.1202 정도 됐고, 델타 S는 0.0056 이렇게 됐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계산기로 실제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면 돼요. 자, 이런 사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요. 자, 필터 차수를, 71차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로 해도 되고요. 일단 71이라고 하고, 샘플링 주파수, 나이키스트 주파수, 아까와 똑같고요. 경계 주파수도 똑같고, 진폭도 똑같습니다. 자,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가중치. AP가 패스밴드 리플이 1dB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넣어줘야 되는 거는 이 AP가 아니고, 요 소수점으로 된 거거든요. 자, 요거는 10에, 20분의 AP 승 빼기 1. 그러니까 이거죠. 델타 P는 앞서 식인데요. 10에 20분의 AP 마이너스 1. 요거 그냥 프로그램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델타 S는 스탑밴드 리플은 10에 마이너스 20분의 AS 승. 요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W, 이 가중치를 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패스밴드고, 여기가 스탑밴드죠.
스탑밴드 리플은 요만큼, 패스밴드 리플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가중치를 줄 때는 그걸 반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밴드 쪽이라고 해서 여기 P인데 이거 패스밴드 왜 여기 써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중치는 역으로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타내는 거는 스탑밴드, 패스밴드, 스탑밴드이지만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DP, DS, DP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돼요. 요거 줄 때 방법 잊지 마세요. 예.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돼 버립니다. 만약에 거꾸로 주면요. 패스밴드, 스탑밴드를 뒤집어서 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터 계산하는 방법은 레메즈 차수에서 1 빼고 엣지 경계 주파수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W가 이제 방금 계산한 그 가중치죠. 이게 가중치. 그리고 나 32를 줬는데 이게 이제 에랍을 계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6인데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32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필터 계산이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을 계산하는 거는 프리퀀시 Z, 이건 뭐, 주파수 응답 계산이고요. 여기 또 이제 좀 더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1024로 줬는데, 여기 뭐 512로 해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플롯 그렸고, 플러스로 해서 주파수 응답 그렸고요. 앞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없던 게 하나 생겼는데, 타이틀이라는 거. 타이틀은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 위에 어떤 제목을 우리가 붙이고 싶으면요. 여기 타이틀이라는 거를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중치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과인데요. 지금 원래 스펙에서 어떻게 줬냐면 여기가 1dB 이하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dB 이상이 돼야 된다. 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충 그 정도 된 것 같죠. 여기가 0이고 4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dB 이상의 어테뉴에이션을 감소를 만들어냈다. 옵션으로 줘서 해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조그마한 그림은요 뭐냐면 그 첫 번째 설계했던 거에서 그냥 몇 dB 감소해라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형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약 한 얼마 정도 된 거냐면 20한 3dB 정도?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 23dB 정도만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중치라든가 이런 거 옵션을 줘서 몇 dB 감소해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최적화 방법의 장점은 이렇게 그 리플의 양이라든가 천이 대역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줄 수가 있다. 옵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방법에서는 그게 이제 힘들었죠. 네. 여기까지가 옵티말 메소드 최적화 방법을 이용한 FR 필터 설계법이었습니다.